가슴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올렸을 때 이 자세를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건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스트레칭은 우리가 몸을 그냥 릴렉스를 시킨 상태에서 연습을 했다면, 실제로는 이 중량을 받으면서 저항을 느끼면서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릴렉스가 아닌 중량에 깔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리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요. 요즘 수업을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이 가슴에 자극을 잘 못 느낀다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또 간만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가슴 운동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세 가지 형태의 수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단축성, 신장성 수축과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등척성 수축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신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단축성 수축 순서로 무거운 중량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수축 운동을 하는데, 보통은 이 단축성 수축만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신장성 수축이나 등척성 수축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거나 신경을 쓰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서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조금 접근만 잘 하면 자극을 더 잘 얻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이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등척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 중에서 신장성 수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장성 수축을 설명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스트레칭 먼저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을 설명할 건데, 우리가 보통 가슴 스트레칭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의 형태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는 팔꿈치를 이렇게 핀 상태에서의 스트레칭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나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고 어떤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냐? 첫 번째는 이 팔꿈치의 위치가 어깨 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팔꿈치의 위치를 조금 더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팔꿈치의 위치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팔꿈치의 이 위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당히 낮은 위치에서 하거나 이렇게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어깨선상과 이 팔꿈치의 위치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이유는 이 어깨 결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가 이 어깨 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런 식의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에 가슴이 이렇게 늘어나야지 어깨가 이렇게 빠지거나, 자, 다시 어깨만 이렇게 빠지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이 되지 않게 팔꿈치를 고정하고 어깨가 넘어가지 않게 가슴에 집중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가슴 스트레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방금 했던 이 스트레칭을 기억하면서 벤치프레스, 가슴 운동을 하는 동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성 수축이라는 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은 긴장을 한 상태에서 근육을 늘려준다, 저항을 하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려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했던 이 스트레칭과 같은 상태의 자세를 만들 겁니다. 이런 식의 자세를 만들 건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스트레칭은 팔을 고정시키고 가슴이 앞으로 나가는, 몸이 앞으로 나가는 형태의 스트레칭을 했다면, 지금은 바의 무게, 이 중량을 이용해서 몸은 가만히 있고 중량을 통해서 누르는 형태, 그래서 가슴을 늘려주는 형태의 운동을 할 겁니다. 이때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중량을 떠받들며 내릴 때 가슴이 아닌 팔로 버티기 시작을 하면 이미 이 밑에서 팔이 잔뜩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팔의 힘을 가슴으로 전환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팔로 이렇게 쭉 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초에 팔로 중량을 받기보다는 가슴으로 중량을 받으면서 내리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트레칭과 같이 우리가 아까 스트레칭을 할 때 어깨만 넘어가거나 또는 이런 식의 회전 동작들에 주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도 이 내리는 동작에서 어깨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또는 이런 식의 어깨 회전이 일어나면 제대로 된 가슴의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슴의 스트레칭을 기억하면서 중량을 받아주면서 내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벤치프레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는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가슴을 늘려준 자세를 먼저 연습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자세는 이 빈발을 잡기 위해서 팔꿈치를 구부리는 이 동작을 할 겁니다. 가슴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팔만 올렸을 때 이 자세를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건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스트레칭은 우리가 몸을 그냥 릴렉스를 시킨 상태에서 연습을 했다면, 실제로는 이 중량을 받으면서 저항을 느끼면서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릴렉스가 아닌 중량에 깔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리셔야 됩니다. 자, 너무 빨리 내리시면 안 되고 중량을 받으면서 천천히 내리시는 연습을 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깨가 말리거나 어깨가 뒤로 넘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팔굽혀펴기를 잘 못하셔도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습은 가능하시니 체력이 많이 낮으신, 근력이 많이 낮으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연습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무릎을 대시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웨이브 하는 방식으로 다시 올라오시고, 다시 팔이 아닌 가슴을 늘려주면서 천천히 가슴을 늘려주셨다가 다시 올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연습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장성 수축이 등척성 수축에 비해서 또는 단축성 수축에 비해서 강한 힘을 또는 무거운 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장성 수축을 위해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깔리는 사태,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려하셔서 무게를 세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팔굽혀펴기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운동이 가능하신데, 팔굽혀펴기를 나중에 벤치프레스에서 적용을 하시려고 할 때 힘들어 하시는 회원님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처음에 팔굽혀펴기로 연습을 할지 말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장성 수축이 어느 정도 잘 되시면 그 다음에는 신장성 수축을 하고 한 1초 정도 머무는 등척성 수축을 연습하시고, 신장성 수축과 등척성 수축에서 조금 그 텐션을
근육의 긴장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단축성 수축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완과 정지와 수축을 하는 것까지 한 번의 흐름을 연결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가슴의 자극을 극대화하실 수 있고, 또는 초보자분들은 가슴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등 운동이나 엉덩이에 자극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 건데, 그때도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